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만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대선이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죠.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천기누설 이야기도 했지만. 예,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포스터는 그 이후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 포스터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포스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예. 포스터 굉장히 잘 만든 포스터예요. 그래서 그 포스터 관련해가지고 당 이름을 뺐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안철수 후보가 V자형으로다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3이 있어서 V3를 홍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하여튼 이 포스터가 이재석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문을 구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러나 이제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제가 어제 그 TV 토론을 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했죠. 야, 이거 한 명 완전히 집단 이지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인터넷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도 좀 있었고, 어떻게 같은 편들끼리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박원석 대변인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 정당이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말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심상정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토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거 오히려 유승민이라든가 홍준표, 안철수 이쪽에다 대고 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예. 어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봤는데,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다른 이야기는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어제 토론회 자체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 예, 예. 그 서로 간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준이 높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떠나서 유승민 후보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절대로 후보 사퇴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승민 후보가 혼자 사퇴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 쪽에 있는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분명히 후보를 사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10%의 지지율을 받지 않으면은 선거 비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그 선거 비용을 일부 받긴 했지만 지금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바른정당이 국고보조금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하고 정당 운영비도 좀 부족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유한국당은 옛날에 그 새누리당 이전서부터 갖고 있던 건물부터 땅부터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번 선거 대략 치르고 선거 비용 받아갖고 뭘 쓰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예. 바른정당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여론이 많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어제 택시를 3번을 탔는데 예. 73, 74, 75 노인분들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다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거예요. 한 분은 육군 상사 출신인데 예. 이번에 안철수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르신들 유승민 씨를 지원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맞는데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거꾸로 안철수 지지해서 문재인 절대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보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한편으로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반문재인 세력
그러니까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그 강력한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반공주의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 대선 정국에서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유승민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 더해서 유승민과 관련된 다른 정당의 사람들도 유승민 사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상징화해낸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저께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지금 대선 정국이거든요. 경기도 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버렸어요. 네? 예,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래요? 그 바른정당 도의원이 11명이에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 도의원이 5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교섭단체가 되려면은 12명의 도의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바른정당이 11명이고 국민의당이 5명이니까 교섭단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섭단체가 돼야지 돈을 지원을 받거든요. 이 도의원들도 이게 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도 돈이 되게 중요하고 정당도 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는 어쨌든 큰 소리 치면서 바른정당 만들고 말이죠. 또 국민의당도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했는데 도의원이 결국 5명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합쳐버렸어요. 그저께 합쳐가지고 명칭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합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11명이고 국민의당이 5명이면 앞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연합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왜 국민의당이 앞에 있고 바른정당이 뒤에 있느냐? 예. 그건 지금 국민의당 세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 도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명칭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혹시 가나다 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는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는 바른정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됐고 예. 수석 부대표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도의원 한 분이 이제 수석 부대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현재 그 대선 전국 하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우리 뭐 이렇게 그래. 좋아. 연대하자. 연합하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대선 전국에서 자기들 대선 후보를 갖다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바른정당 도의원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 바른정당의 기한이 이번 대선 이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어쨌든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부에 있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두 당이 합쳐져서 바른정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일단 되고 예. 그리고 수석 부대표로다가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저는 그 경기도만으로 그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아무리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네. 국민의당 중앙당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협의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예. 아니 그 경기도 도의원들이 다 중앙당하고 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이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당의 어떤 그 합의 없이 두 당이 합쳐갖고 도의원들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거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건 왜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10% 절대 넘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예. 10% 절대 넘을 수 없으면 국고 보조금을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예.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현수막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운동원들인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원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바른정당을 수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하. 예. 그건 거꾸로 뭐냐. 돈을 갖다가 많이 안 쓰는 거죠. 제 판단으로는 지금 그 유승민의 어떤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합칠 명분을 만들고 예. 중간에 유승민이 후보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제 받은 그 국고보조금은 다 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 돈 더 많이 안 들어가.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대선 전에 합친다. 그렇죠. 예, 예. 어제 그 TV 토론에서 예. 유승민 후보가 절대로 자기는 사퇴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예. 하고서 또 출마하고 절대 뭐 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고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 실제로 그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유승민 의원 사퇴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바로 뭐냐. 국민의당하고 합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국민의당하고 합치느냐. 예. 보수 쪽의 어떤 여론들이 제가 봐서는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계속 압력을 줄 테고 국회의원들도 압력을 받겠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쳐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안철수가 보수를 다 끌어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그죠? 대단하게 또 언론들이 바람잡이 노릇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제가 봐서는 난리가 아닐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일종의 뭐 진보 신선한 거 막 이야기하면서 보수를 끌어안았다. 참 아이러니죠. 그죠? 지난 대선 때는 20대 30대가 안철수에게 열광했는데 지금은 이제 60대 70대가 안철수한테 열광하는 이 기묘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예. 연해가지고 오히려 유승민이라든가 홍준표, 안철수 이쪽에다 대고 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예. 그 어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봤는데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다른 이야기는 뭐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어제 토론회 자체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 예, 예. 그 서로 간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준이 높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건 떠나서 유승민 후보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절대로 후보 사퇴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했죠. 야, 이거 뭐 한 명 완전히 뭐 집단 이지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인터넷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도 좀 있었고 어떻게 같은 편들끼리 저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박원석 대변인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 정당이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말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예.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심상정 후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토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 관련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승민 후보가 혼자 사퇴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 쪽에 있는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분명히 후보를 사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10%의 지지율을 받지 않으면은 선거 비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그 선거 비용을 일부 받긴 했지만 지금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바른정당이 국고보조금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하고 정당 운영비도 좀 포스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죠. 예. 포스터 굉장히 잘 만드는 포스터예요. 그래서 뭐 그 포스터 관련해가지고 당 이름을 뺐다. 그래서 뭐 문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그 안철수 후보가 V자형으로다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3이 있어서 V3를 홍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하여튼 이 포스터가 그 이재석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문을 구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러나 이제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제가 어제 그 TV 토론을 좀 보면서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만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뭐 대선이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뭐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죠. 예. 뭐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뭐 천기누설 이야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포스터는 그 이후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 포스터가 뭐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